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이민정책과 행정을 2007년 체제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체제,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한국의 이민정책 그리고 행정이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완비가 돼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이민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에서 다른 것이고 그 결과 정책도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에서의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각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결국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국익에 맞춰서 통제하거나 촉진하거나 통합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인구 이동, 어떤 이민 유형을 바라보고 정책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색 있는 이민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완비됐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한국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조금 다르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령 난민 문제에 대한 것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민 정책이 국가 정책에서 그렇게 큰 우선순위가 없었다 하는 문제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이다.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의 현상들, 그리고 그것이 좁게는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 현상, 그 이주 현상을 바라보는 국내에서의 이익 집단들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노동 이주일 경우에 있어서는 사측, 기업이 되겠죠. 기업들은 가능한 싼 노동력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과 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그렇겠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이민 정책이 효과적인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시각에 따라서 국내 이익 집단과 이주 현상에 나타난 점이 서로 밀고 끌고 하면서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민 정책의 법제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제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민 정책이랑 그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상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민 정책은 이래야 돼.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적인 것, 가치적인 것이죠.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민 정책이 나갈 방향이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과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예산이 따르고 인력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 정책이 나타나는 것은 뭐에 나타나요? 한국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런 법과 제도도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하는 것은 대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가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민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뭐 한국의 이민 정책을 포함해서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서 이민 정책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이민 정책은 법제화돼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됐는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갖춰졌는데 실제는 그럼 또 어떤가? 행정 및 관리는 어떤가? 이것이 다 다르게 살펴봐야 되는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출입국, 비자 정책이라든지 또는 체류 관리 정책, 사회 통합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행정으로 이루어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점은 이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이 2007년에 하나의 제도화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2007년에 한국에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한국 내에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체류 관리와 사회 통합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행정적으로 중요시됐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출입국에 관련된 정책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출입국 정책은 있겠죠. 반면에 출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1991년도까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91년 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병역을 마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것이 1991년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자유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이 또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나의 인력으로서 들어온 것이 9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와서 대규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출입국뿐만 아니라 체류 그리고 통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것이 계속 개정되고 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의 근거에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만드는데요. 그 기본 계획 속에는 외국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인 정책이라고 얘기했고 하나가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의 기본 계획이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국적법이라든지 출국관리법 그리고 재외동포와 관련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재외동포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2004년에 개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2000년대 중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이민 정책은 법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제도로서 한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민 정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외국인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 다문화 정책, 다양성 정책 이렇게 용어들을 사용을 했다고 했고요. 그것이 이민 정책과 연관되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의 법과 제도화는 다양한 부서들에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과 제도를 보면서 통제된 부분은 뭔가, 촉진된 부분은 뭔가, 통합된 부분은 뭔가 이민 정책의 목표와 연관시켜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통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단순 노무를 통제한다 했습니다마는 특히 동포들 관련돼서 통제가 되죠. 촉진이라는 것은 고급 인력을 좀 더 촉진하겠다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통합, 사회 통합에 대한 것이죠.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사회 통합을 규정하면서 기본계획에서 사회 통합 정책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하나의 상위의 컨트롤 타워로서 최고 정책 결정 기구가 국무총리실의 위원회로서 외국인 정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국인 정책 위원회라는 표현 속에는 벌써 다문화 가족이 아니라 법무부 위주의 출입국 부분이 중요한 부분, 체류 부분이 중요한 부분, 사회통합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의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라고 하는 체제가 주무부서로서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색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또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또 고용허가제 같은 것은 고용노동부가,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문화 다양성 관련된 것은 문화부가 이렇게 이민정책의 요소들을 분산해서 정책을 제도화하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세부 정책,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출입국, 체류, 이민자 통합은 당연히 법무부 위주로 됐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노동부건, 교육부건, 보건복지부건 다양한 부서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 나름대로의 이민정책 다르게 전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7년도에 만들어진 법제화, 이 체제가 2023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체제이고 그것이 한국 나름대로의 이민정책의 특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